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택시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추정 매장량 가스와 석유를 합쳐서 약 140억 배럴이다. 이 정도면 가스라면 우리가 거의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시추를 미국 기관과 협의해서 시작토록, 그리고 정부의 모든 기관이 여기에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시추해서 유전의 바닥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입니다. 우선 이 발표 자체로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자관 이 뉴스에 대해서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75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하는 발표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아주 흥분한 그런 상태에 빠진 일이 있는데, 그 후 1년 동안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막 외국 기술도 도입해서 시추한 것 같은데, 끝내 그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꿈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정확히 따져보니까 49년, 거의 반세기 만에 이번에 윤 대통령 발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발표니까 우리가 일단 기대를 걸만하고, 저 개인도 이번 이 발표에서는 포항에 가스와 석유가 나올 것 같다. 하늘이 우리 국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뉴스를 듣고 제 나름대로 기운을 드렸습니다. 정치야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시추에 성공하기를 우리 모두 그 한쪽으로 여든 야든 윤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간에 일단 그런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또 이 현실에 돌아와서 이 유튜브를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 뭐 매일 하나씩 방송하는 것이 저의 의무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언짢은 얘기에 도달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박찬종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저하고 친했지만은 그동안에 자주 연락도 못 해봤던 좀 소원한 거리에 있었던 저의 과거 동료나 후배들 20명의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저 남쪽 지방에 있는 제 친구하고는 거의 1시간 정도 통화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지난주일에 한 방송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송이냐. 지난주에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언한다 하는 방송, 최상병 사건이 이와 같이 문제가 크게 발전되고, 그래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데는 대통령이 고비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초심에 돌아가서 처음 공약대로 모든 걸 그때그때 털고 가야 된다. 부인 문제, 요 방송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펜앤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개헌 문제를 제가 좀
길게 언급을 했다. 길게. 거기에는 대통령 중임, 그러니까 연임 가능한 개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견해. 그 다음에 이봉규 TV에 나가서 요 두 가지를 종합한 얘기를 다시 했다. 그게 다 들었느냐? 잘 안 들었다 하는 사람은 내가 한 2시간 뒤에 전화할 테니까 들어봐라. 이래가 한 20명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선배님, 친구야, 선생님, 수고 많으시고 다 옳은 말씀인데 그게 쇠기의 경읽기 아닙니까? 이러는 겁니다. 제가 헛웃음을 웃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윤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말을 전할 사람도 없고 윤 대통령이 박찬종이를 불러갖고 국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물어볼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정도 이게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밑에 조력하는 비서팀은 언감생심 박찬종의 말을 전할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타가 있었고 둘째로는 개헌 문제는 너무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렵다. 대통령 이게 4년 중임제가 미국에 사니까 근사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실정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해봐야 그게 어렵다. 그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근사한 것만 눈에 보여가지고 이걸 빌미로 야권이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미쳤을 때 그러면 현재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 민주당 강경파 이재명 조국이 하고 있는 저런 자세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일반 수준은 이것도 밉고 저것도 밉다.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괜찮다. 이걸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이 너무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가? 어떤 국민의 그 시점에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거 잘못이다. 이것도 잘못이다. 분명히. 이건 너희는 이렇게 고쳐라. 너희는 이렇게 고쳐라. 이래야지. 이게 더 나쁜 거 가니까 이거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우리 정치 발전은 언제 이루어지며 개헌을 국민 수준이 그렇다 한다면 제 얘기가 어렵게 들린다고 한다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 이 정치권이 마음대로 하지요. 대통령 중임제가 세상에 좋다 이래버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 버립니까? 그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좀 그걸 판별해야 될 거 아니냐. 제 유튜브를 늘 자세히 듣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가끔 듣고 저에게 평가해주는 제 아내가 그 펜앤마이크와의 개헌 문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럽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박찬종의 가족이 그 정도니까 국민 일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지난 주말을 넘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게 낭패지심 오늘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던 차에 택시 안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그 포항 유전에 관한 이제 발표를 보고 글쎄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그럼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나쁜 거는 나쁘다. 너희도 나쁘다. 너희가 나쁘니까 이쪽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너희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다. 이러면 그 가운데 새 살이 돋아날 거 아니냐. 마침 그 택시 기사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랬더니 자기는 A를 지지한다. 그래서 그 어떻게 A를 지지할 수 있느냐? B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A 정당에도 그 대표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등장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겠다. 초선 의원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전히 A당에는 같은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속으로 느낀 거는 이거구나. 국민들이 양쪽 어느 쪽이라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겠구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 말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냥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용기 있는 지사형 젊은 지도자들이, 젊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게 젊은 것이 아니라 늙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 나서 가지고 그것을 쇄신하는 이런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도 별 볼 일이 없게 되고 위험한 국면으로 갈지도 모른다. 제가 왜 위험한 국면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5월 30일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날입니다. 임기 시작. 그러니까 국회가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개원이 아니고 임기 시작. 개원은 아마 이번 주말쯤 해서 뭐 국회의장도 뽑을 모양인데 임기 시작하는 날인데, 임기 시작하는 날 그날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0명을 전국에서 뭐 조사를 해가지고 뭐 표본을 어떻게 하고 이랬다 하는 거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그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출구조사 뭐 3개 방송에 한 거 다 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추세는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 중에서 갤럽이 그래도 추세를 가늠하는데 이게 참고할 만하다. 근데 그 갤럽이 5월 30일 날 발표한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22%, 반대가 70%. 취임 이후 최악이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슷하지만은 그 범야권의 조국당 지지를 합하면 결국은 야권의 국민의힘당이 10% 이상 뒤처지고 있다. 요게 22대 국회 임기 개시 날 그래도 비교적 신뢰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다. 이걸 놓고 보면 야권이 이제 임기 첫날부터 기고만장하지요. 그러니까 당론 1호로 발의한 것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제기한 거죠. 다시.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도 폐기 처분된 그 법안보다도 더 악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랄한 것이 지난번에는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번에 안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지명하는 두 사람 중에 선택하도록 아주 노골적으로 그 법안을 제출해요. 그 다음에 이원 개인이 발의자 대표로 발의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론이고, 한 법안 중에 이성윤 전주에서 당선된 전 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에 친문 검사 이성윤 의원이 대표가 되어 발의한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그거는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에서부터 뭐 최재형 목사 몰카 사건까지 이것저것 전부 합쳐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대통령 부인이 아닌 시절에까지 전부 엎어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본인이 TV 앞에 나와가 아주 만족스러운 표현으로 100명의 특별검사팀을 구성한다. 특별검사가 있고 특검보가 있고 현직 검사 중에 차출이 되고 수사관도 착출돼서 100명이면 역대 특별검사팀 중에 최대로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뒤지겠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별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야권이 추천한 사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그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에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재판부를, 그건 아마 중앙지법으로 추정되지요. 하다 보면 재판부를
특별검사가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이해하시지요? 특별검사도 민주당과 야권이 추천한 사람으로 국한시켜 대통령이 자유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수사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기소를 하면 재판부, 법원에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를 지정하겠다. 그걸 법률로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표정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100명의 특별검사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과거 관례비를 치워서 한 6, 70억이 들어갈 겁니다. 6, 70억. 돈잔치 하면서 정치 공세하고, 그래야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그래 윤석열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붙이는 거,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법체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특별검사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부까지 지명하겠다.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는가 하면, 이게 민주당 강경파들이 간 크게도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 당을 만만하게 보고 조롱하고 있다. 좋다, 조롱하는 것까지. 그런데 사법부도 조롱하고 있다, 법원도. 그래, 윤석열과 국민의힘 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조롱감이 되고, 법원이 얼마나 만만하게 했으면, 송영길은 구속되고 이재명은 불구속되고 영장 발부가, 그리고 유창훈 부장판사 한 사람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돼가 오늘 이 천지가 이재명의 천지로 만들어졌다. 근데 더 나아가 이제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부도 아주 지명을 하겠다. 이 법원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손아귀에 장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짓거리까지 나아가겠느냐.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어.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제가 보기에 그래 특검 하라고 하는데 특검 대상이 안 되는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최재형 목사의 몰카 사건, 그거는 인간의 도의를 기본적으로 망각한 아주 악랄한 조작극이다. 그래도 거기 말려들은 거 책임 물어야지. 근데 형사적 책임 물을 근거가 되지를 않아요. 그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 근데 그 정도고 오히려 그 악랄한 짓에 대해서 이거 처단을 해야 하는데 그까지 다 집어넣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성윤 의원과 그 법안을 발의하고 그 발의를 양해한 이재명 조국 씨에게 묻고자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검이 필요 없습니까? 드러난 게 김건희 여사보다는 더 저리 가라지. 엄청난 국고 낭비에 대통령 전용기를 개인 자격으로 띄우는 세상에 이런 포강무도한 짓이 어디냐. 이거 특검을 해야지. 그런데 옷값, 수백 벌의 옷값, 이걸 제가 보기엔 숨기기 위해서 그 모든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겨버렸어. 근데 실물인 옷도 넘겼느냐? 안 넘긴 것 같아. 그 특검을 해야지. 비행기 띄운 거, 타지마을에 간 거, 개인적으로 왜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표인데 거기에 개인 자격으로 수행원으로 따라가는데 그 수행원을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다. 특검보다도 더한 특검을 해야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진 그 자료는 30년 동안 봉인이 되지만은 관할 서울 고등법원장이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사유를 설명하면 열어보도록 돼 있어. 검찰이 열어볼 수 있어. 검찰이.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는 특검 대상이 안 되나? 그게 수원지검에서 미뤘다 땡겼다 하는 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일이 있지 않냐 이 말. 그러면 이성윤 의원을 대표로 한 강경파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김정숙, 김혜경 특검은 안 해도 되나? 망각해도 되나? 오로지 김건희 뿐인가? 자,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고 국민의힘당이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느냐. 나는 여기에 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뭐 이재명, 조국, 이성윤, 뭐 강경파들이 떠드는 거 나 그거 별로 분개하지 않아요. 천지분간 못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4월 10일 하루의 여론조사로 50대 45가 나왔는데 의석수가 71석으로 벌어졌다는 것 갖고 저래 날뛰는데 즉 벼락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분노하지 않는데 제가 분노하는 것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민의힘당이 조롱거리가 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막 질러도 객소리도 못 지르고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윤 대통령님, 제가 지난주일에 썸네일이 윤 대통령에게 고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대통령님 한번 열어보세요. 대통령이 바쁘실 겁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런 분들 그걸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부탁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평론가 중에 지금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고언하는 사람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박찬종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다 똑같은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굉음을 울릴 텐데 저만 윤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해라 안타고 가지고 소통해라 모든 걸 털고 나가라. 나중에 오늘 유점 발견에 대한 발표를 비서실 이름으로 했는지 대통령이 했는지 대통령이 기자실에서 했는지 아마 기자실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만 기자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최상병 사건도 고비고비마다 기자회견하면 다 떨어져 나갈 일이고 부인 일도 고비고비마다 다 기자회견하면 다 떨어져 나갈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서울 근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다고 그래요. 108명의 당선자에 대해서 일단 저는 축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 대통령도 참석해가지고 이제 뭐 술판을 벌렸다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술은 일체 금지됐지만은 윤 대통령이 당선해서 제가 욕을 얻을 걸 망정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를 한잔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맥주를 한잔 한 것 같은데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한 잔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폭탄주도 뭐 마시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기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108명 의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당선된 거 정말 어렵게 당선된 겁니다. 낙동강 벨트 지역이라고 공천만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18개 의석 중에 초반전에는 절반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여러 사정으로. 그런데 작은 여러분들이 호소를 해가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감동을 느껴가지고 17석을 확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낙동강 벨트도 안전지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천도 참 어렵게 공천된 분들이 공천받아 당선된 곳도 여러 곳 있는데 이래서 저는 당선자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관문을 거쳤다. 공천이라는 관문도 어려웠지만 본선 관문도 낙동강 벨트는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수도권은 정말 어려웠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내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모난 짓은 안 하겠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모난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 또는 민주당의 개딸들한테서 공격을 받는다. 이재명을 공격한다. 조국을 공격한다. 이러면 내가 그 화살을 맞게 된다.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왜? 임기 이제 4년 시작이다. 세비는 다달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역구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당론 결정할 때 손만 들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 저 인정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해본 사람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4년 임기가 순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야권의 기세, 국민의 평균적 감각, 아니 대통령 중임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수준이 지금 우리 국민 수준인데, 야권에 얼마든지 현혹될 수 있는 게 현재 국민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을 그만큼 급속히 올리기도 어렵다. 뭐 유전 발견도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 4년 임기가 제대로 보장될지 어찌 될지 모른다. 탄핵, 개헌,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108명 중에 절반이 죽게 하면 살기로 나서야 돼. 죽게 하면 살기로. 그래야 4년이 보장돼. 추경호 원내대표, 나는 당신 존경해요. 20대 국회, 21대 국회 초에 CBS에 나와가지고 그 토론하는데 정말 야무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의원회 간 수첩을 찾아가지고 본인하고 통화한 일이 있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제가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추경호 대표의 이 표정은 사람 좋은 표정이 그거 장점입니다. 그런데 결기를 더하세요. 결기. 추 대표부터 나 4년 임기 다 안 채운다는 각오를 우선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이 무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항하고 싸우고 각 문제점마다 전사팀을 만들어가 돌격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해요. 그걸 해.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이런 고언을 듣고 대통령 비서실 또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친지나 아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셔서 박찬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거 좀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